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시는 4가지 사업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기금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를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눠 기금 배분액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동네 옛 기록을 담은 역사관이 마련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옛 지명인 오갸현 이야기로 지어진 이 공간은 모현동의 예전 모습부터 역사 유적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군산의 특산물인 흰찰 쌀보리로 만든 반려견 라면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려견 라면은 물론 군산 짬뽕 라면과 스낵 등 흰찰 쌀보리 가공품이 다양화되고 있어 보리 농가들의 수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당장 올 하반기부터 지원합니다. 익산도 기금을 따내기 위해 정부에 4가지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는데요. 정부는 전국적으로 제출된 사업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눈 뒤 기금 배분액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신청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의 핵심은 청년 소득기반 구축과 사회적 약자 정주 여건 안정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임차 보증금 및 익산형 기본주택 사업이 핵심입니다. 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과 팔봉동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등 모두 4개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익산시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년간 최대 70억 원까지 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의 관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30억, 2023년 40억, 이게 최대 규모 확보 가능 기금입니다. 하지만 정부 공모인 만큼 전국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현재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89곳. 여기에 익산과 같은 관심 지역 18곳까지 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기금 확보 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기금을 원하는 지자체는 신청 사업에 대한 PT 발표를 진행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신청 사업을 5등급으로 나눠 기금 배분액을 차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처음으로 가진 자리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행안부 방침은 소위 이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이제 실효성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는 8월이면 배분액이 결정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곧바로 지원이 이뤄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익산시가 목표로 한 기금 배분액을 충분히 확보해 청년 소득과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확충에 도움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산시는 26억 원을 들여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사업 부지 변경을 요구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군산시는 확보한 예산을 청암산 탐방로 조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제9대 익산시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장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충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오임선 의원, 운영위원장은 김진규 의원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되면 전반기 원구성은 민주당이 모두 석권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은 다음 달 4일 전체 의원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8대 익산시 의회 의정 활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4년간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7대 시의회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 의회에 따르면 8대 시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208건으로 76건에 불과했던 7대 시의회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8대 시의회 시정 질문은 53건, 5분 자유 발언은 176건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7대 시의회는 시정 질문 27건에 5분 자유 발언은 114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후보 3명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시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3명의 후보가 추대됐습니다. 추대된 후보는 운영위원장의 최창호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의 박광일 의원, 경제건설위원장에는 나종대 의원입니다. 군산시 의회는 다음 달 5일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최종 선출합니다. 제8대 군산시 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쳤습니다. 제8대 군산시 의회는 지난 4년간 187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7대 시의회보다 87%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은 모두 227건 진행했으며 4차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309건을 지적했습니다. 익산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동네 옛 기록을 담은 역사관이 마련됐습니다. 옛 지명을 따 옥야현 이야기로 이름 지어진 이 공간은 모현동의 예전 모습부터 역사 유적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이곳에 모현동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인 동네 역사관이 마련됐습니다. 모현동의 옛 지명을 따 옥야현 이야기로 이름 지은 이곳은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조선시대까지 명칭이었던 옥야현의 역사와 위치를 고문서와 지도로 살펴보고 일제강점기 이후 이리와 모현동의 변화와 옛 지명을 항공사진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봉원, 백산서원 등 동네 문화재와 시민들의 휴식처인 배산의 역사와 유래도 전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국권 피탈에 분개하며 순국한 김근배, 정동식 지사의 일대기를 통해 옛 선조들의 충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네 역사관 조성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2006년 배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모현동의 옛 모습이 대부분 소실됐고 타지에서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되는 등 역사와 문화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현동이 익산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큰 동으로 되면서 익산 모현동 주민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랄지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에 동네 역사관 조성에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모현동 역사 바로 알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듬해 프로젝트 홍보와 자료 수집을 거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2020년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장소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주민들이 만든 책자를 활용해 전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현동의 옛 모습을 살릴 수 있을까? 모현동 바로 알기 위한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책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까지 전시 공간이 만들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동네 역사관은 앞으로 모현동의 학생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추가로 수집되는 자료들을 직접 전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에 건립된 동네 역사관 옥야현 이야기.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단체장 당선인들이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열고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합니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의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청년 농업인과 다문화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은 다음 달 1일 익산예술의 전당에서 취임식을 열기로 했으며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도 다음 달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민선 8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귀농 귀촌 인구는 지난 2019년 440명, 2020년 674명, 2021년 749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1분기에도 249명을 기록했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귀농 귀촌인 정착률은 83%로 집계됐습니다. 농촌마을 자치연금에 이어 어촌마을 자치연금도 추진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촌마을 자치연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신청을 받은 뒤 4개 마을을 선정해 올해 안에 자치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과 완주 지역은 농촌마을 수익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 여산면 수운마을의 자치연금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수운마을 주민들은 공동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체 사업비 3억 원 가운데 자부담 비용 9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최근 사업 포기서를 익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익산 수운마을은 지난해 12월 저온저장고 시설 등에 대해 착공식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익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7월까지 관내 저소득층에 긴급 생활지원금 89억 8,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입니다. 자격과 가구원 수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지급되며 선불카드 또는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고물가 등으로 한계 상황이라며 올해 수준인 9,160원으로 동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소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가량 오른 1,890원을 제시했습니다. 군산의 대표 특산물인 흰찰쌀보리로 만든 반려견 라면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리 농가들은 흰찰쌀보리 가공품 다양화로 보리 원물 소비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식품업체. 최근 이 업체가 개발한 라면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의 대표 특산물인 흰찰쌀보리로 반려견 전용 라면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제품은 반려견의 비만과 소화불량을 막기 위해 밀가루 함량을 30%로 줄인 대신 군산에서 재배된 흰찰쌀보리 70%로 면을 뽑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려견이 먹을 수 있다는 라면이 있다는 소식에 애견인들의 입소문을 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렸고 흰찰쌀보리 가루도 연간 20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라면뿐 아니라 흰찰쌀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생산되고 있는 군산 짬뽕라면과 보리과자, 보리빵 등이 소비자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빵집 지금 22개소가 흰찰쌀 보리 가루를 이용해서 제과제빵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또 흰찰쌀 보리 가루를 이용해서 지금 또 라면, 짬뽕라면 제품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가공품으로 확대되고. 흰찰쌀보리 제품은 기존 대기업보다 조직적인 마케팅 능력은 부족하지만 건강 기능성이 좋습니다. 흰찰쌀보리는 식이섬유가 쌀의 10배나 되고 베타글루칸 성분이 높습니다. 흰찰쌀보리 제품 판매에 따라 보리판로가 늘어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전망. 농업기술센터는 흰찰쌀보리 공산품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보리 재배 농가와 제분 공장 연결을 주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리 등 다른 잡곡들이 많이 이제 소비자들이 건강식으로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사실 흰찰쌀 보리 원물의 소비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흰찰쌀 보리 가공품의 인지도라든가 소비가 늘면서 흰찰쌀 보리 원물도 소비자들이 군산의 특산품으로 인식하고. 군산의 지역 특산물 흰찰쌀 보리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 지역 특산물 흰찰쌀 보리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도내는 최대 131mm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까지 내린 장맛비는 장수가 131mm로 가장 많고 이어 임실 114.2mm, 전주 95mm 등입니다. 이처럼 도내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도 우려됐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며 비상 1단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보름째 10,0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7,116명, 해외 유입 11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9명, 익산 38명, 군산 35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2일 기준 0.87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급 휴가비 지원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비 지원은 계속되지만 재택 치료비는 앞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허위 학력 의혹을 받는 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경찰청에 따르면 A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은 A 당선인 측이 공개한 허위 학력사항을 토대로 언론 보도 등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폭언무리를 일으킨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우 당선인은 전주시의원과 공직자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전주시의회 초선 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시의원들과 술을 마시던 우 당선인은 만찬장에서 언쟁을 벌이다 전주시의회 직원 쪽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폭언을 내뱉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1대 도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년간 38차례 회기를 열어 128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한빛원전 대책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반기 의장이 낙마했고 후반기 의장은 갑질 논란을 빚는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제12대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개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 선유도와 무녀도, 방축도가 정부가 선정한 여름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15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선유도는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섬으로, 무녀도는 편리한 캠핑을 통해 여름 밤하늘을 즐길 수 있는 섬으로, 방축도는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여름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섬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이 오는 7월 한 달간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군산해경은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부터 해상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과 수상 레저기구, 다중이용 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지역 해상에서 모두 10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 3건이 발생해 전체 단속 건수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는 7월부터 과체중 이상인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과 식단 관리, 체형 교정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되면 3개월간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본인은 서비스 금액의 10%만 부담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대산 어양 작은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사업에 선정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익산 영등 이동 부녀연합회가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고품질 농산물을 판매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산 수송동에서 어르신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웃사랑 재가복지센터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직접 준비해 대접했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23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낮 최고 기온이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